해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입시 경쟁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미 15세에서 19세에 이르는 청소년 중 51%가 성적과 진학 문제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대학 생각하는 레벨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못 미치면은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아무래도 그런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게. 꿈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차별을 받고 임금과 직종의 차별을 받게 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좀 스펙을 잘 쌓아야 된다 이런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꿈꿀 여유도 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아이에게 보장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부모들의 속내. 그리고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문제 진행을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 백연경입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에 대하여 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바른 시민으로 길러내기보다는 이들의 삶을 비인간화시키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일거수일투족을 평가에 반영하는 체제 속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지 못하면 사회적 패배자로 만드는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어쩌면 상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로마의 검투사들을 길러내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요? A라면 이라고 얘기했죠? 201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유명 재수학원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대체로 이제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학부모님들은 자제분들도 그런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기를 바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성적이 좀 더 기대치보다 못 미치게 나왔을 때는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의 학부모님 입장에서 봐도 직장 같은 것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이 재수를 권하는 성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학생들 역시 대학 입시를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굉장히 저희가 놀랬던 거는 중고등학생의 과반수가 공부 문제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업을 뭘 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라고 하는 학생은 거기에 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약 10%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뭐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의 장래, 그리고 가문의 미래, 집안의 미래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적인 도구적인 의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역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을 실현하거나 교육과정의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이런 것과는 달리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교육적인 능력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명목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의 교육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배우고 싶어하는 학습의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머슬로우는 그의 동기이론에서 인간은 소박한 지적 호기심과 아울러 사물을 알고 설명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하려는 욕망, 즉 학습의 욕구를 갖는다고 말했는데요. 학교 교육은 이런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학교가 과연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있긴 한 걸까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한갓 상품으로 전락한 학교 교육. 학생들은 출세하는 데 필요한 졸업장을 따기 위해 오늘도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의 본래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은 상당히 비인간화돼 있죠.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듯이 자살하는 학생이 나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입시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돼서 과열과의 현상이 일어나죠. 또 학교에서는 입시 과목에 치중하고 비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전인 교육은 뒷전이고. 후배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을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왜곡시키는 그 주범은 다름 아닌 입시 경쟁입니다. 우리 사회 입시 경쟁은 너도 나도 대학을 가려는 학력 경쟁, 가능하면 좋은 대학을 가려는 학벌 경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회 학력 경쟁의 열기는 상식적인 사고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부모들의 대부분은 자녀들이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98.9%의 응답자가 자녀를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농촌 사람이건 도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높은 학력, 높은 학벌을 위해 필사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출신 학교라든가 그 사람의 이력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들을 대했을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뭐냐라고 하면 학벌입니다. 그리고 학벌을 가지고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 뭐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저희 이렇게 전문 직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실태다 보니까 보다 더 나은 대학 또는 뭐 보다 더 좋은 학과 이런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습니다. 졸업생의 진학률인데요. 65년도 중학교 진학률이 54.3%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 들어서는 99.9%를 기록했습니다. 65년 69.1%였던 고교 진학률도 80년이 되면 84.5%가 됐고 85년에 이르러서는 90%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학력을 높이려는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이 늘어났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지난 50여 년간의 직업 분포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기술, 행정, 관리직 등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이 1960년대에는 3.7%였다가 2010년에는 21.6%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농림수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 동안 66.2%에서 6.3% 줄었습니다. 반대로 학력 경쟁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 자본론자인 슐츠나 베커에 따르면 학교에서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배워야 직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생산성에 맞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대학에 진학하려 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나 높은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이 직업적 성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신화를 믿고 있었고, 또 이게 전혀 근거 없지도 않았어요. 그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그 학력에 따라서 임금이 분명히 차이가 났고, 심지어 이효수라는 학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초, 중 등 대학 이렇게 학교 졸업자별로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지위의 승진 경로가 따로따로 돌아간다고까지 했죠. 런던 경제학교 석좌 교수인 로날드 도어는 이런 현상을 졸업장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상급 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해지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 하고, 상급 학교의 졸업생이 증가하면 그 졸업장, 즉 학력의 가치는 또 떨어져 결국 더 높은 수준의 학교 졸업장이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들로 학력 경쟁과 입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지옥으로까지 불리는 한국의 입시 현실이나 가정과 사회 경제에 큰 짐을 지우는 과도한 사교육의 현실, 성적을 비관한 어린 학생들의 끊이지 않는 자살 등을 일반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열이 남달랐던 우리나라. 입시 경쟁을 문화적 특수성으로 설명하려는 일각에서는 유교 문화권의 숙문 사상과 입신양명의 가치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되는 것을 사회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문화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거의 다 농민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다 사무직이고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의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제빵사든지 뭐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